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해의자리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의한 작업장에서 적절한 조도의 기준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초정밀 작업, 정밀 작업, 보통 작업, 기타 작업입니다. 자, 적어보시죠. 초정밀 작업은 750 럭스 이상입니다. 이상 중요합니다. 그 정밀 작업은 300 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 럭스 이상입니다. 그 기타 작업은 75 럭스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 단위를 LX라고 쓰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2번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에 계셔야 하는 사항 5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암기법 보시죠. 암기법. 관인착취응이죠. 관인착취응입니다. 자, 1번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이죠.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 3번 착용해야 할 보호구. 그리고 관인착 중에 취죠. 취급상의 주의사항. 마지막 응급처치와 긴급방지 요령. 그래서 암기법은 관인착취응입니다. 관인착취응.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될 것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5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산안기를 공부했다면 유명한 암기법. 직. 혹시 산업안전기사 합격생들을 혹시나 아신다면 직직이 뭔지 물어보셨는데 그거를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합격을 안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시면 될 정도로 유명한 암기법입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2번 산업안전 및 땡땡 예방에 관한 사항. 자, 사고죠.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번 산업보건 및 땡땡 예방에 관한 사항. 뭘까요? 직업병이죠.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리고 4번 마지막 직이죠. 직무 스트레스 예방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지막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뭐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건 뭐다? 건강장애 예방입니다. 건강장애. 자, 그리고 제 강의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알 건데, 제가 항상 말했죠. 하나를 더 외워야 한다고. 그건 뭐다? 직위입니다. 6번.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왜 그러냐면, 2023년 9월 27일부로 법 개정이 됐어요. 법 개정이 되면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추가된 내용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내용은 교재에도 추가된 내용을 집필해 해두었으니 참고사항을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신기방기 맨 첫 페이지 산산산 직직 문제 바로 밑에 참고표를 넣어놨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4번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작성하러 왔네요. 자,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있고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암기법 먼저 써보죠. 암기법 건부화입니다. 건부화. 자, 써보죠. 권과 방지장치,
그 밖의 경보 장치의 기능.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의 기능. 그리고 와죠, 와.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 자, 이와 상반돼서 일반 크레인 있죠, 크레인.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도 따로 있죠. 그건 뭐다? 건주화라고 해죠, 건주화. 암기법이. 자, 해당 건부화랑 건주화의 차이는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하고, 일단 Y라는 내용도 조금 틀립니다. 물론 V랑 주 내용도 틀리겠죠. 이 내용은 무조건 구별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별표 하나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작업형도 출제가 됩니다. 작업형 출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또는 설비의 5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이거는 외워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외우기 쉬운 거 위주로 제가 해드릴게요. 자, 프레스. 그리고 2번은 전단기 및 절곡기입니다. 그 크레인, 리프트, 압력 용기입니다. 압력 용기. 그리고 6번은 롤러기. 그리고 7번은 뭘까? 곤돌라입니다. 곤돌라. 8번 사출 상용기. 9번은 고소 작대입니다. 이건 암기법이 앞글자 따시면 돼요. 푸전 크리압 롤곤 사고. 푸전 크리압 롤곤 사고. 푸전 크리압 롤곤 사고. 한 글자만 외우시더라도 충분히 답안을 이어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 공기 중에 아세틸렌이 70%, 클로로벤젠이 30% 존재한다. 다음 표와 같은 조건에서 혼합 기체의 공기 중 아세틸렌의 위험도와 폭발 한계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폭발 한계의 공식은 L1분의 V1, L2분의 V2, N분의 Vn이 되는 겁니다. 자, 각각 기체의 공기 중 농도를 V라고 표현하고요. 각각 기체의 폭발 한계를 L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자, 폭발 한계를 지금 구하라고 했죠. 자, 폭발 한계는, 자, 밑에 내용 보시면 폭발 한계는 아까 내었던 L1분의 V1, L2분의 V2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뭘까요? 자, 폭발 한계 나와있죠. 아세틸렌이 나왔기 때문에 2.5가 되는 거겠죠. 자, 2.5 분의 아세틸렌은 70%가 되겠죠. 70 더하기 클로로벤젠의 폭발 한계는 1.3, 1.3 그리고 클로로벤젠의 30%겠죠. 그럼 30 분의 10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96이 나오고요. 1.96 볼륨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단위가 안 적혀 있다면 볼륨 퍼센트도 적어주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세틸렌의 위험도를 구하겠죠. 위험도. 그거는 폭발 하한계 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폭발 하한계 2.5가 되어 있네요. 그럼 2.5 분의 폭발 상한계 나와있죠. 81. 그럼 81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폭발 한계이기 때문에 2.5. 그걸 보면 31.4가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위험도는 뭐다? 단위가 없다라고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공식을 알고 있고 해당 공식에 대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계산 문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 공식, 폭발 한계 공식과 위험도의 공식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뭐든지 무슨 숫자가 나와도 대입해서 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의 설치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땡땡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를 설치해야 하며 안전율이 땡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몇 킬로일까요? 500킬로입니다. 500. 자, 그리고 안전율은 몇이다? 4입니다. 그 해당 문제 하나 풀어드릴게요. 작업형도 출제됩니다. 작업형에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작업형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번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땡땡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몇 미터일까요? 1미터입니다. 자, 3번 높이가 땡땡 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높이 몇 미터일까요? 3미터입니다. 3미터. 자, 그리고 4번 높이 땡땡 미터 이상의 계단이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몇 미터일까요? 1미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은 제가 답안을 표기를 할 때 단위를 안 적어드렸거든요. 왜? 단위가 적혀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단위를 다 적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적는 거지만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단위를 외워야 합니다. 단위 암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단위가 필요한지 무조건 넣으셔야 합니다. 자, 산업재해조사표에 작성해야 하는 상해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고 나왔습니다. 상해 종류 다친 거, 어떻게 다쳤는지를 적는 거겠죠. 자, 골절이 가장 유명한 거고요. 제가 조금 외우기 쉬운 걸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골절. 자상입니다. 자상. 그리고 또 똑같습니다. 발음은 비슷하겠지만 좌상이 있습니다. 좌상. 그리고 타박상. 우리 타박상 자주 입죠. 타박상. 그리고 청력장애입니다. 그리고 시력장애입니다. 시력장애. 중요한 거는 장해가 아닙니다. 장애입니다. 장애. 7번은 화상, 뇌진탕, 익사, 피부병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외우기 쉬운 거는 6번까지가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골절, 자상, 좌상, 타박상, 청력장애, 시력장애. 이렇게 좀 외우기 쉬운 거 먼저 암기하시고 밑에 거는 자연스럽게 암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시를 하여야 하는 기계 기구 중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의 종류를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 암기법. 사고 휴냉이죠. 사고 휴냉. 자, 사용 전압이 대지 전압 150V를 넘는 것. 고정형. 자,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동 기계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휴대형 손전등입니다. 손전등. 그래서 암기법은 사고 휴냉이 되는 거고요.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기구의 방호수단의 적정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좀 비슷한 문제가 있죠. 임대철물이라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의 차이도 신기반기 교재에 집필되어 있습니다. 신기반기 교재에 보시면은 아래 위로 해서 이어지는 문제니까 비슷한 문제끼리 엮어놨기 때문에 그 문제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1급 방진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작성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1급 말고도 하나가 더 있죠. 특급 방진 마스크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일단 1급이기 때문에 1급 문제 풀어보시죠. 자, 1급 문제는 먼저 특금기라는 암기법이고요. 암기법 특금기 암기법입니다. 자, 특급 마스크. 특에는 특급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발생 장소. 그 2번 금이죠. 금. 금속 흉입니다. 금속 흉.
금속 흉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 그 3번은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문제가 1급 문제가 있고 특급이 있습니다. 특급. 해당 문제도 역시나 신기반기 교재에 이어서 집필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신기반기 교재는 비슷한 문제끼리 엮어놨고 중복 문제를 소거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보시기에 편할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강전자식 방호장치 프레스에 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해라고 나왔습니다. 자, 2024년 1회차 때 조금 난해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강전자식 방호장치에 대해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형태의 문제가 또 새롭게 나온 게 있어요. 2024 1회차. 1회차 때 좀 새로운 형식이 나온 게 있습니다. 필답에. 강전자식 방호장치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드립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 1번. 프레스도는 전단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며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는 뭐뭐에 분류된다고 합니다. 뭐뭐에 분류된 것보다 A-1입니다. 자, 2번. 정상 동작 표시 램프는 뭐뭐색, 녹색이죠. 녹색. 위험 표시 램프는 적색입니다. 혹은 붉은색. 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 부품의 고장, 전원, 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전원,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몇 %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자, 똑같이 또 단위가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단위를 표기해 드린 겁니다. 자,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 문제는 역시나 나중에 작업형 가셔도 또 동일한 비슷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가설 통로 문제 나왔네요. 지금까지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죠. 해당 문제는 소수령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빈칸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1번 보시죠. 경사는 몇 도 이하로 할 것? 자, 30도죠. 자,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땡땡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그건 15도죠. 그리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구역에는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이죠. 안전난간입니다. 안전난간. 그리고 수직대행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뭐죠? 15일 때 뭐라고 했죠? 제가 10m라고 했죠? 자,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한 높이 8m 이상의 비교에 달하는 몇 미터마다 계단참 설치한다? 8은 7이라고 했죠? 7m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또 여러분들 필기 때도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영상 쭉 따라오시면, 제 영상 따라오시면 다 알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 필기에도 나왔고, 그리고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작업형에도. 해당 문제는 제가 별표를 하나 쳐드릴게요. 한 2개 정도 치겠습니다. 왜?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980kg의 화물을 두 줄거리 로프를 상부각도 90도의 각으로 들어올릴 때 와이어 로프 하나에 걸리는 하중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C가 먼저 보시면, 자, W는 웨이트죠. 화물의 중량. 그 세타는 화물을 로프로 들어올릴 때 각도입니다. 그 와이어 로프 하나에 걸리는 하중은 몇 킬로인지 구하는 건데, 자, 식은 이렇습니다. 2분의 웨이트 분의 나누기 코사인 2분의 세타입니다. 그러면 푸시면 나와 있죠. 웨이트는 980이죠. 자, 980 적고요. 나누기 코사인 분의 2분의 몇이죠? 세타가 몇이죠? 90도라고 했죠. 90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 이 각도가요. 현직에서 60도 이내가 아니면 작업이 안 됩니다. 작업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다만 이 문제는 그런 논란보다는 해당 식이죠. 해당 식을 세워서 구할 수 있냐 없냐, 이 식을 알고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한때 논란은 되었지만은 그래도 이 계산식을 넣어서 답안을 적을 수 있냐, 계산식을 풀 수 있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뭐 논란은 되었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아는 대로 푸시면 문제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답은 692.96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킬로그램까지도 제가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출입금지 표시 종류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건 제가 답안 쓰고 나서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 허죠. 허석금이 어려운데,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입니다. 그리고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입니다. 또 3번 금이죠.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입니다. 그런데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2024년 2회차 필답형에 아주 독특한 신기한 문제가 나왔어요. 아주 색다른 신출이 나왔어요. 필답형 신출로. 그래서 해당 문제는 꼭 확인을 하세요. 꼭 확인. 진짜 신기반기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출입금지 표시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강의가 끝이 났네요.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현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